억만장자가 건설 노동자로 변장하고 자신의 회사에 들어가지만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모른다. 그는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 충격을 받는다. 김준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수십억 원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데 익숙했던 그의 손은 이제 시멘트 가루로 거칠어져 있었다. 맞춤 정장은 낡은 청바지와 해진 티셔츠로 대체되었다. 그는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결정을 떠올리며 깊이 한숨을 쉬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는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을 가리는 모자를 고쳤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김준호 건설의 새 본사 건설 현장의 문제들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의 불만, 설명할 수 없는 지연, 그리고 미스터리한 추가 비용들이 그의 경력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를 위협하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책상에 도착하는 보고서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현장에 평범한 건설 노동자로 잠입하기로 한 것이다. 김민수. 그는 새로운 이름을 중얼거리며 연습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기에 완벽한 평범한 가명이었다.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삶을 뒤로 한 채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버스를 타고 현장으로 가는 여정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자리로 향하는 지친 노동자들인 동승자들을 관찰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를 위해 일하고 있을까? 그가 모르는 이야기와 고난은 얼마나 많을까? 현장에 도착하자 혼돈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기계의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소음, 발걸음마다 일어나는 먼지, 감독관들의 고함, 모든 것이 그의 사무실에서 받던 깔끔한 보고와는 너무나 달랐다. 야, 너 새로 온 놈이냐? 거친 목소리가 외쳤다. 준호는 돌아서서 현장 관리자인 박상철과 마주쳤다. 그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어 그를 알아보았지만 상철은 전혀 그를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다. 네, 선배님, 김민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최대한 겸손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상철은 그를 위아래로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좋아, 삽 들고 일 시작해. 하루 종일 기다려줄 순 없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시받은 곳으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그는 다른 노동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그는 얼마나 오래 이 위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누군가가 그를 알아보기 전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때 그는 그녀를 처음 보았다.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손에 든 젊은 여성이 감독관 중 한 명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과 결의는 멀리서도 분명히 느껴졌다. 저 사람이 누구죠? 준호는 근처에 있던 동료에게 물었다. 아, 저분은 이지연 기술자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상철이 형이 절대 들어주질 않죠. 안타까운 일이죠. 준호는 지연이 논쟁 후 좌절한 채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에게서 뭔가가 그의 관심을 즉시 사로잡았다. 아마도 그녀의 헌신 또는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지성의 불꽃이었을 것이다. 무엇이든 간에 준호는 그 순간 그녀가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의 첫 근무일을 시작하며 무거운 짐을 들고 시멘트를 섞으면서 준호는 자신이 완전히 낯선 환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섬세한 손은 곧 물집으로 가득 찼고 고급 체육관에 익숙했던 근육들은 매 동작마다 항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사무실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을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감독관들이 작업의 질은 상관없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재촉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의심스러운 출처의 자재들이 중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노동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불만과 체념의 분위기를 느꼈다. 첫날 일과가 끝나고 지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준호는 한적한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몇 시간 동안 몇 달간의 보고서와 회의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현장의 비밀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호화로운 아파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던 준호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현장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밝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할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는 지연이 도구를 정리하는 곳을 바라보았다. 내일 그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그녀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장의 미스터리를 밝히고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 결단력 있는 눈빛과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자일 것이다. 준호는 자신이 변장하고 현장에 잠입하기로 한 결정이 단순히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를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현장에서의 두 번째 날, 준호의 몸은 평소와 다른 노동으로 인해 아프기 시작했다. 그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근육들이 아팠고 이제 물집으로 덮인 그의 손은 매 움직임마다 따가웠다.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결의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왔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다른 노동자들과 섞여 있으면서 준호는 주변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다. 불가능한 일정, 저질의 자제, 학대하는 감독관들에 대한 불평이 주된 화제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뭔가 더 있었다. 일반적인 업무 불만을 넘어서는 불신의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말해둘 게 뭔가 이상해. 한 베테랑 노동자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많은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사고와 설명할 수 없는 지연이 많은 곳은 처음이야. 준호는 귀를 기울였다. 내부 사보타주에 대한 그의 의심이 사실일 수 있을까? 바로 그 순간 지연이 휴게실로 들어왔다. 팔 아래 도면 뭉치를 끼고 얼굴에는 좌절감이 가득했다. 준호는 기회를 포착하고 다가가 일부러 커피를 쏟는 척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지연의 얼룩진 도면을 닦는 것을 도우려 하며 외쳤다. 괜찮아요. 그녀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차피 상철 과장님이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준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상사와 문제가 있나 봐요. 지연은 그를 잠시 평가하듯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뭐랄까, 그는 현장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전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선에 대해 별로 열려있지 않죠. 그거 정말 답답하겠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어떤 개선을 제안하셨나요? 지연의 눈이 질문에 빛났다. 다음 몇 분 동안 그녀는 준호에게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그녀는 열정과 지식을 가지고 말했고 준호는 그녀의 지성만큼이나 헌신에 감명을 받았다. 그 아이디어들 정말 훌륭해요.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왜 그걸 실행하지 않는 거죠?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상철 과장님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하다고 해요. 하지만 뭔가 더 있다고 의심돼요. 때때로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제안을 할 때면 그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준호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기록해 두었다. 상철이 뭔가 불순한 일에 연루되어 있을까? 그들의 대화는 감독관의 외침으로 중단되었다. 일터로 돌아가라는 소리였다. 헤어지면서 준호는 지연과의 연결이 단순히 그의 위장 임무를 넘어선다고 느꼈다. 그녀에게는 뭔가가 있었다. 지성과 연민의 조화가 그를 깊이 매혹시켰다. 그날 하루 동안 준호는 계속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그는 특정 자재 공급 트럭이 도착할 때 상철이 특히 긴장하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일부 감독관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의심스러운 거래를 목격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명백한 안전 위반이 무시되는 것을 보았다는 점이었다.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하면서 준호는 또한 그들의 일상적인 고난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임금에 의존하는 가족들의 이야기, 뒤로 미뤄진 꿈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을 들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지치지만 결의에 찬 준호는 자신의 임무가 훨씬 더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이 노동자들, 지연, 그리고 그가 남기고 싶은 유산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는 지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다. 그녀는 다시 상철과 논쟁하고 있었고 그녀의 뺨은 좌절감으로 붉어져 있었다. 준호는 개입하고 싶은 충동,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히고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호화로운 아파트로 돌아온 준호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불과 이틀 전에 자신만만한 경영진과는 달랐다.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눈에는 새로운 시각이 담겨 있었다. 대체 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고 이제 그것을 끝까지 파헤칠 책임이 있었다. 그 결의를 가지고 준호는 다음 며칠 동안의 전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했고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상철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은 그의 행동이 이미 다른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현장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이 새로운 노동자를 점점 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시작되었고 준호는 발견과 위험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 위를 걷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준호는 김민수라는 새로운 삶에 점점 더 적응해 갔다. 한때 부드러웠던 그의 손은 이제 노동으로 단단해졌고 그의 피부는 현장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을려 있었다. 하지만 신체적 변화 이상으로 그의 관점이 가장 깊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매일 아침 현장에 도착할 때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지연을 찾았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의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다. 준호는 자신이 이 순간들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것은 단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정보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와 느끼는 연결감 때문이었다. 어느 오후 그들이 현장의 한적한 구석에서 함께 일하고 있을 때 지연은 그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민수 씨,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했다. 여기서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자재 보고서에서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맞지 않는 수량, 사라지는 주문, 그리고 조사하려고 할 때마다 침묵의 벽에 부딪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계속 말하도록 격려했다. 이는 그의 의심을 확인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연이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며칠 전 상철 과장님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자금 전용과 속임수 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그들이 회사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만약 지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단순히 그의 회사의 이익만이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전체 프로젝트의 완전성이 위협받고 있었다. 지연 씨,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해요. 준호가 말했다. 잠시 자신의 단순한 노동자 역할을 잊고 그녀는 그의 열정에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저 부패한 전체 시스템을 상대로 하는 두 사람일 뿐이에요. 준호는 그 순간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히려고 했지만 뭔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만약 지연이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있다면 어떨까? 만약 이것이 그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라면 아마도 우리가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대신 제안했다. 불일치를 문서화하고 가능하다면 대화를 녹음하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직접 회사 소유주에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은 그를 감탄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위험할 거예요, 민수 씨. 만약 우리가 들킨다면. 알아요. 그가 대답했다.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요? 그들 사이의 순간이 전기로 가득 찼다. 준호는 더 가까이 다가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더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그들은 감독관의 외침에 의해 중단되었다. 김민수, 연애 그만하고 일 좀 해. 지연은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손을 뗐다. 조심해야 해요. 그녀는 떠나기 전에 속삭였다. 준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그들이 방금 발견한 부패에 대한 걱정과
지연에 대해 느끼는 점점 더 커지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위험한 줄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이 그의 의무감만큼이나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후 며칠 동안 준호와 지연은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들은 불규칙성을 문서화하고 의심스러운 문서들의 사진을 찍고 가능할 때마다 대화를 녹음했다. 작은 발견 하나하나가 그들을 진실에 가까워지게 했지만 동시에 발각될 위험도 커져갔다. 어느 날 밤 그들이 근무 시간 후 현장의 한적한 곳에서 몇몇 문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접근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재빨리 큰 컨테이너 뒤로 숨었다. 그 새로 온 민수라는 녀석,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있어. 준호가 상철의 목소리로 인식한 소리가 들렸다. 그 녀석이 모든 걸 살펴보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그가 뭔가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호가 감독관 중 한 명으로 인식한 다른 목소리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순 없지. 상철이 대답했다. 우리는 단순한 노동자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치기엔 너무 멀리 왔어. 그를 제거해야 해. 준호는 옆에 있는 지연이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그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뛰고 있었다. 그럼 기술자 지연은 어떻게 할까요? 감독관이 물었다. 그녀도 자꾸 참견하고 있잖아요. 상철이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유용할 수 있어. 그녀는 노동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 만약 우리가 그녀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상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녀가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상철이 준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경력이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어. 목소리가 멀어지자 준호와 지연은 긴장된 침묵 속에 남겨졌다. 그들이 마침내 숨었던 곳에서 나왔을 때 지연은 창백해져 있었다. 민수 씨, 그녀가 속삭였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들이 실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준호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있어요.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어떡해요? 이 일에 연루되지 않은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죠? 바로 그 순간 준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위험이 너무 커졌고 지연이 그를 완전히 신뢰하도록 해야 했다. 지연 씨, 그가 말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당신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름은 김민수가 아닙니다. 저는 김준호, 이 회사의 소유주예요. 지연은 뒤로 물러섰다. 마치 그의 손이 불에 데인 것처럼 손을 놓았다. 뭐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지연의 얼굴에 배신감이 스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파왔다. 현장에 잠입한 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직접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했어요. 지연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그녀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혼란, 고통, 분노, 그리고 마침내 이해.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의 질문들,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 하지만 준호 씨 왜 더 일찍 저를 믿지 않으셨나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날이 갈수록 비밀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제가 누구인지 알아차린다면 진실에 결코 다가갈 수 없을 거라고 두려웠어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준호는 똑바로 섰다. 자신의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을 거예요. 함께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 부패를 한 번에 끝낼 힘이 있어요. 함께요. 지연이 물었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맺혔다. 함께요. 준호가 확인했다.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어떠세요?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지연은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단단히 잡았다. 준비됐어요. 그들이 숨었던 곳에서 나오면서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비하며 준호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지연이 그의 곁에 있고
진실이 그들의 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회사와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려볼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들의 대화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그들을 지켜보며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게임이 바뀌었고 이 폭로의 결과는 김준호 건설의 근간을 흔들고 관련된 모든 이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키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준호와 지연은 김준호 건설의 주요 회의실에 신뢰할 수 있는 팀과 함께 모였다.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고 약간의 불안감도 느껴졌다. 벽을 덮은 스크린에는 회사의 상태와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와 데이터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좋아.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해 봅시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메인 스크린에 투사했다. 우리의 전략은 3가지 전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첫째, 우리의 투명성 정책을 이용해 상철과 그의 동료들의 모든 움직임을 노출시킬 것입니다. 모든 제안, 모든 움직임을 우리 주주들과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할 것입니다. 변호사팀을 이끄는 박소연이 끼어들었다. 법률팀과 조율을 마쳤습니다. 적대적 인수 시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전략적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연이 계속했다.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주택 프로젝트의 실제 영향, 노동 조건 개선, 구조 조정 이후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직원들과 지역사회에 직접 호소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다수가 우리 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상철이 그의 인수를 정당화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팀은 다음 몇 시간 동안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했다. 그들은 기업과 정치계에서 수년간의 인맥을 가진 강력한 상대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장이 열리자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상철의 컨소시엄은 인수 제안을 발표했고 이는 준호를 회사를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간 무경험한 지도자로 묘사하는 정교한 미디어 캠페인과 함께 진행되었다. 하지만 준호와 그의 팀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즉시 반격을 시작했다. 김준호 건설의 투명성 플랫폼에서는 상철 컨소시엄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고 인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함께 제공했다. 지연은 일련의 인터뷰와 보도 자료를 주도하며 회사의 최근 성과와 윤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강조했다. 한편 준호는 김준호 건설의 모든 현장과 사무실을 방문하는 번개 투어에 나섰다. 그는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들의 우려를 경청하며 그들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전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양측은 새로운 전략과 방역을 계속 내놓았다. 김준호 건설의 주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격렬하게 변동했다. 사회주택 프로젝트 중 하나를 방문하던 중 준호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김준호 건설의 진정한 힘이 재무자산이나 시장에서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준호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지연이 그의 옆에 선 채로 그는 주주들과 언론뿐만 아니라 김준호 건설의 일에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연설을 시작했다. 지난 며칠 동안 그가 시작했다. 우리는 이 회사의 통제권을 두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우리가 잘못된 이유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준호 건설은 나에게 속한 것도, 내 삼촌에게 속한 것도, 심지어 주주들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 우리의 프로젝트에 생명을 불어넣는 노동자들, 우리가 짓는 건물에서 집을 찾는 가족들에게 속합니다. 준호는 잠시 멈추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래서 오늘 나는 김준호 건설 주식의 51%를 우리 직원들과 우리가 일하는 지역사회 대표들이 통제하는 신탁에 이전할 것을 발표합니다. 회의장은 놀라움의 소리로 가득 찼다. 지연은 이 발표에 놀랐지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신탁은 준호가 계속했다. 김준호 건설이 항상 단기적인 이익보다 노동자들의 복지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우선시할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어떤 적대적 인수도, 어떤 리더십 변화도 이 약속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다양했다. 일부 주주들은 투자 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이들은 이 대담한 움직임을 윤리적 리더십의 예로 칭찬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상황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김준호 건설의 주가는 초기의 하락 후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후 윤리적 투자자들과 사회적 영향 펀드들의 새로운 관심에 힘입어 상승하기 시작했다. 상철의 컨소시엄은 점점 더 부정적인 여론과 과반수 지분을 얻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직면하여 결국 인수 제안을 철회했다. 발표 일주일 후 준호와 지연은 김준호 건설 본사 건물의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석양을 감상하고 있었다. 알아요? 지연이 말했다.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았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결말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정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지연이 물었다. 준호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프로젝트들의 크레인이 석양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다. 이제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미래를 건설합니다. 함께. 태양이 도시 위로 지면서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준호와 지연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은 청렴, 투명성, 공동선에 대한 헌신에 기반한 미래였다. 김준호 건설은 단순히 그 구조와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변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준호와 지연은 진정한 성공이 이익이나 권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노동자로 변장한 억만장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가 만들어낸 유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모든 건물, 집을 찾는 모든 가족,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그 유산은 성장할 것이다. 이는 정직, 인내 그리고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김준호 건설의 대대적인 변화 이후 몇 달이 지났다. 준호와 지연은 끊임없는 질문, 법적 진술, 그리고 변호사들과의 회의에 휩싸여 있었다. 수사는 거미줄처럼 퍼져나갔고 고위 정치인들, 영향력 있는 기업인들, 심지어 부패한 판사들까지 연루되어 있었다. 한때 건설업계에서 존경받던 거인이었던 김준호 건설은 이제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대거 이탈했으며 계약은 하나둘씩 취소되고 있었다. 언론은 처음에는 준호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이제는 그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의문시하고 있었다. 특히 힘든 하루, 이사회 또는 남아있는 이사들과의 또 다른 긴장된 회의를 마친 후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때 변화시키려 했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연이 조용히 들어와 그의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는 돌아서서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지쳤어요. 가끔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건지 의문이 들어요. 지연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요, 준호 씨.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현장 노동자 중 한 명인 이철수가 인터뷰하는 장면이었다. 김 사장님은 입 다물고 있으면서 자신의 수억을 지키고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영상 속의 철수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선택했고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기로 했죠.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준호는 목이 메었다. 고마워요. 그가 중얼거리며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필요했어요. 바로 그 순간 박소연 변호사가 흥분한 모습으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준호 씨, 지연 씨, 이것 좀 보셔야 해요. 그녀가 사무실에 텔레비전을 켜며 말했다. 화면에는 유명한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부패 네트워크에 자신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임을 발표하고 있었다. 김준호 씨의 용감한 행동이 이 부패한 시스템에서의 내 역할에 대해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원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준호, 지연, 그리고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첫 번째 도미노였고 더 많은 것들이 뒤따를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소연이 말했다. 여론이 다시 우리 편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바꿀 기회예요. 김준호 건설이 변화와 구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죠. 준호는 일어섰고 새로운 에너지가 그의 몸을 관통했다. 당신들 말이 맞아요. 이제 공격으로 전환할 시간이에요. 이어지는 날들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준호는 새로운 운영이사로 임명된 지연과 함께 대담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들은 김준호 건설의 완전한 구조 조정을 발표했고 투명성, 기업 윤리, 그리고 노동자 복지에 중점을 두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에 직원들의 목소리와 투표권을 부여하는 혁명적인 기업 지배 구조 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의 부패한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보상 기금을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움직임으로 준호는 자신의 개인 재산 대부분을 사회주택과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사직을 고려하고 있던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했다. 새로운 접근 방식에 매료된 윤리적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씩 계약 하나하나씩 김준호 건설은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다. 장애물들이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날들도 있었다. 경쟁사들은 회사의 취약점을 이용하려 했고 일부 옛 동맹들은 그들을 버림받은 자들처럼 대했다. 하지만 준호와 지연은 굳건히 서 있었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지했다. 초기의 폭풍이 지난 지 몇 달 후에 어느 날 밤 준호와 지연은 김준호 건설 빌딩의 옥상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알아요? 준호가 말했다. 팔로 지연을 감싸며. 이 모든 일이 시작됐을 때 난 아버지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나은 것을. 지연이 미소 지으며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하고 있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노동자로 변장한 억만장자와 고집 센 기술자가 이렇게 좋은 팀이 될 줄은? 준호가 웃으며 지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최고의 팀이죠.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그들이 도시를 바라보며 서 있을 때 둘 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어려울 것임을 알고 있었다. 종종 부패한 세상에서 청렴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도전이라도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준호 건설은 변화와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과거의 가장 어두운 실수로부터도 밝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였다. 그리고 준호와 지연에게 이것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일 뿐이었다. 성공이 단순히 이익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된 삶과 강화된 지역사회로 측정되는 모험. 그들은 이 모험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마주할 것이다.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청렴과 사랑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새로운 구조 조정 이후 김준호 건설의 첫 번째 사회주택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준호와 지연은 새벽을 맞이했다. 분위기는 낙관적이었고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위기 동안에도 회사와 함께 했던 많은 노동자들은 이제 눈에 띄는 열정으로 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는 게 놀랍네요. 지연이 주변의 활동을 지켜보며 말했다. 준호는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봐요. 그들의 대화는 급히 다가오는 박소연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준호 씨, 지연 씨,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다. 방금 모든 언론에 이것이 공개됐어요. 화면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헤드라인이 있었다. 김준호 건설 스캔들, 영웅적 행동인가 아니면 음모인가? 존경받는 탐사 기자의 이름으로 서명된 이 기사는 준호의 부패 폭로가 실제로는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회사의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교한 계략이었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준호가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어떻게 이런 식의 제안을 할 수 있죠? 지연은 똑같이 분노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우리는 즉시 이에 대응해야 해요. 만약 이런 내러티브가 자리 잡도록 놔둔다면 이미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어요. 소연이 끼어들었다.
경쟁사들이 우리의 청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용하고 있어요. 준호는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 넘겼다.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이 새로운 타격이 그들의 모든 진전을 무너뜨릴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누가 이 뒤에 있는 거죠? 그가 물었다. 그의 마음은 빠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연이 대답했다. 우리의 몰락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러 그룹이 있죠. 지연은 기사를 주에 깊게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여기 뭔가 더 있어요. 내부 소식통과 독점 문서를 언급하고 있어요.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하고 있어요. 그 깨달음은 준호에게 배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주었다. 투명성과 신뢰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사이에 배신자가 있었다. 우리는 계획이 필요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놔둘 순 없어요. 우리가 이룬 모든 것 이후에는 말이죠. 이어지는 날들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준호와 지연은 쉴 새 없이 일하며 비난에 대응했다. 그들은 인터뷰를 조직하고 그들의 버전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공개하고 회사가 여전히 가치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직원들과 만났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일어났다. 일부 투자자들은 논란에 겁을 먹고 철수하기 시작했다. 거의 승인 단계에 있던 프로젝트들이 보류되었다. 의심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김준호 건설 위에 드리워졌다. 또 다른 위기 관리의 긴 하루가 끝난 후 어느 날 밤 준호와 지연은 사무실에서 전략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건 효과가 없어요. 준호가 좌절감에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제시하든 의심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영감의 불꽃이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방어만 하는 대신 게임을 완전히 바꾸는 건 어떨까요? 무슨 생각이 있나요? 준호가 물었다. 지연의 눈빛에 호기심을 느끼며. 완전한 투명성이에요. 그녀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단순히 우리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김준호 건설의 문을 완전히 대중에게 열어젖히는 거예요. 우리의 운영, 재무,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청렴성에 대해 어떤 의심도 남지 않도록 말이에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위험한 전략이에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완전히 노출될 거예요. 정확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이유예요.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몇 시간의 토론과 계획 끝에 그들은 지연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준호는 깜짝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회의적인 기자들과 기대에 찬 카메라들이 가득한 방 앞에서 준호는 발표를 시작했다. 오늘부터 김준호 건설은 실시간 완전 투명성 정책을 채택하는 세계 최초의 건설 회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이사회 회의는 생중계될 것입니다. 모든 재무 결정, 모든 계약, 모든 입찰 과정이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사람이 우리가 매일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충격을 주었다. 기자들은 준호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일부는 믿지 못하는 듯했고 다른 이들은 제안의 대담함에 흥분한 듯 보였다. 더불어 준호가 계속했다. 우리는 기업 윤리 전문가, 탐사 기자,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 독립적인 패널을 초대해 우리의 모든 운영을 자유롭게 감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양분되었다. 일부는 투명성에 대한 용기와 헌신을 칭찬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절망적인 홍보 수단으로 보았다. 이어지는 날들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IT팀은 이 전례 없는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와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완전한 개방성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수립되었다. 이 이니셔티브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준호 건설의 직원들은 지속적인 감시에 불편함을 느끼는 대신 오히려 활기를 띠는 것 같았다. 혁명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들을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투자자들도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준호 건설의 완전한 투명성은
기업의 책임을 점점 더 요구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고 잠재적으로 수익성 있는 투자가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다. 지속적인 노출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작은 실수나 지연도 언론에 의해 확대되었다. 경쟁사들은 감지되는 모든 약점을 이용하려 했다. 어느 오후 준호와 지연이 회사의 공개 포럼, 또 다른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댓글을 검토하고 있을 때 그들은 불안한 패턴을 발견했다. 이것 좀 보세요. 지연이 말했다. 일련의 댓글을 가리키며. 이 비판들은 조직적인 것 같아요. 항상 같은 지점을 공격하고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준호가 눈썹을 찌푸렸다. 누군가가 우리에 대한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연이 대답하기 전에 소연이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가 발표했다. 방금 정보를 받았는데 투자자 그룹이 적대적 인수 제안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재 취약성을 이용해 회사를 장악하려고 해요. 준호와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교환했다. 그들의 대담한 투명성 움직임이 많은 면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공격에 그들을 노출시켰다. 누구죠? 준호가 물었다. 소연이 잠시 망설였다. 김태호 회장님이 이끄는 컨소시엄이에요. 당신의 삼촌이요. 이 폭로는 폭탄과 같았다. 태호 준호 아버지의 동생은 항상 가족 회사의 통제권을 탐냈다. 이제 그는 취약한 순간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 같았다. 이것이 조직적인 공격을 설명해요. 지연이 말했다. 그들은 이 움직임을 위해 토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싸워온 모든 것을 그들이 파괴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희생한 모든 것 이후에는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죠? 소연이 물었다. 그들은 자원, 영향력, 그리고 이제 우리의 투명성 덕분에 우리 운영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어요. 지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그 같은 투명성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면 전 세계가 그들의 움직임을 알도록 합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생각의 방향을 이해했다. 위험할 수 있지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3인조가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준호는 자부심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김준호 건설의 영혼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번에는 개인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지연이 그의 옆에 있고 진실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함께하는 한 그는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준호 건설의 미래를 위한 전투, 그리고 그들이 살고 싶은 비즈니스 세계의 유형을 위한 전투가 절정에 달하려 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준호, 지연, 그리고 그들의 신뢰할 수 있는 팀이 김준호 건설의 주요 회의실에 모였다.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고 약간의 불안감도 감돌았다. 벽을 덮은 스크린에는 회사의 상태와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와 데이터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좋아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해 봅시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메인 스크린에 투사했다. 우리의 전략은 3가지 전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첫째, 우리의 투명성 정책을 이용해 태호 삼촌과 그의 컨소시엄의 모든 움직임을 노출시킬 것입니다. 모든 제안, 모든 움직임을 우리 주주들과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할 것입니다. 소연이 끼어들었다. 법률팀과 조율을 마쳤습니다. 적대적 인수 시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전략적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연이 계속했다.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주택 프로젝트의 실제 영향, 노동 조건 개선, 구조 조정 이후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직원들과 지역사회에 직접 호소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다수가 우리 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태호 삼촌이 그의 인수를 정당화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팀은 다음 몇 시간 동안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했다. 그들은 기업과 정치계에서 수년간의 인맥을 가진 강력한 상대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장이 열리자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태호의 컨소시엄은 인수 제안을 발표했고, 이는 준호를 회사를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간 무경험한 지도자로 묘사하는 정교한 미디어 캠페인과 함께 진행되었다. 하지만 준호와 그의 팀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즉시 방역을 시작했다. 김준호 건설의 투명성 플랫폼에서는 태호 컨소시엄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고, 인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함께 제공했다. 지연은 일련의 인터뷰와 보도 자료를 주도하며 회사의 최근 성과와 윤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강조했다. 한편 준호는 김준호 건설의 모든 현장과 사무실을 방문하는 번개 투어에 나섰다. 그는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들의 우려를 경청하며 그들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전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양측은 새로운 전략과 방역을 계속 내놓았다. 김준호 건설의 주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격렬하게 변동했다. 사회주택 프로젝트 중 하나를 방문하던 중 준호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김준호 건설의 진정한 힘이 재무자산이나 시장에서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준호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지연이 그의 옆에 선 채로 그는 주주들과 언론뿐만 아니라 김준호 건설의 일에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연설을 시작했다. 지난 며칠 동안 그가 시작했다. 우리는 이 회사의 통제권을 두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우리가 잘못된 이유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준호 건설은 나에게 속한 것도, 내 삼촌에게 속한 것도, 심지어 주주들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 우리의 프로젝트에 생명을 불어넣는 노동자들, 우리가 짓는 건물에서 집을 찾는 가족들에게 속합니다. 준호는 잠시 멈추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래서 오늘 나는 김준호 건설 주식의 51%를 우리 직원들과 우리가 일하는 지역사회 대표들이 통제하는 신탁에 이전할 것을 발표합니다. 회의장은 놀라움의 소리로 가득 찼다. 지연은 이 발표에 놀랐지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신탁은 준호가 계속했다. 김준호 건설이 항상 단기적인 이익보다 노동자들의 복지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우선시할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어떤 적대적 인수도, 어떤 리더십 변화도 이 약속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다양했다. 일부 주주들은 투자 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이들은 이 대담한 움직임을 윤리적 리더십의 예로 칭찬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상황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김준호 건설의 주가는 초기의 하락 후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후 윤리적 투자자들과 사회적 영향 펀드들의 새로운 관심에 힘입어 상승하기 시작했다. 태호의 컨소시엄은 점점 더 부정적인 여론과 과반수 지분을 얻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직면하여 결국 인수 제안을 철회했다. 발표 일주일 후 준호와 지연은 김준호 건설 본사 건물의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석양을 감상하고 있었다. 알아요? 지연이 말했다.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았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결말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정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지연이 물었다. 준호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프로젝트들의 크레인이 석양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다. 이제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미래를 건설합니다. 함께. 태양이 도시 위로 지면서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준호와 지연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은 청렴, 투명성, 공동선에 대한 헌신에 기반한 미래였다. 김준호 건설은 단순히 그 구조와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변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준호와 지연은 진정한 성공이 이익이나 권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노동자로 변장한 억만장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가 만들어낸 유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모든 건물, 집을 찾는 모든 가족,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그 유산은 성장할 것이다. 이는 정직, 인내, 그리고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